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437페이지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볼 시간인데요. 급여 자료 입력에 있어서 먼저 이 수당과 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당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내용 요거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 내역이 있어요. 상조회비. 그래서 요걸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삼일전자의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급여 자료 입력을 선택하시고 여기 귀속 연호를 입력하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월을 입력해 버리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월을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합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창에 수당 등록, 두 번째 탭에는 공제 등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수당 등록에 기본급하고 상여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세 번째 줄에 직책수당부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당명에다가 직책수당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가 어느 것인지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직책수당은 거기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이 직책수당은 급여 지급할 때 주는 거다 해서 1번 급여에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리고 직책수당은 매월 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월정에 표시가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고 네 번째 줄로 내려오셨죠. 자, 거기에 들어갈 수당은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입니다. 자, 연장 근로수당의 경우는 생산직은 비과세고 사무직은 과세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이 사람이 생산직이다 사무직이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당 등록에 할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등록해야 돼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 그러면 이제 비과세 감면 코드 도움말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비과세 코드가 뭐냐 이겁니다. 1번 연장근로죠. 그래서 1번 연장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 유형이 비과세 1번 연장근로라는 것에 해당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월정에 표시가 안 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다섯 번째 줄을 하겠습니다. 수당 중에 차량 보조금이 그 다음 있는데요. 차량 보조금 입력하겠습니다. 차량 보조금. 이건 뭐 차량 보조금, 어떤 회사에서는 자가운전 보조금, 명칭은 유사하지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차량 운전 보조금이나 자가운전 보조금. 자, 엔터 치면은 자, 우리 회사는 말이죠. 어떤 회사였냐면은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4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월정 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차량 보조금은요, 실비 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비과세. 자, 그래서 비과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3번에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3번. 자가운전 확인.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월정액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우리 보셨죠? 월정액이 아니다. 네.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원래 차량운전 보조금은 일정한 액을 다 주는 것이 다른 회사는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실비 변상적으로 그 매달 출장을 많이 갔으면 많이 주고 출장을 적게 갔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월정을 부로 바꾸세요. 월정을 부로 바꾸세요. 다음에 6번째 식대를 입력해야 되겠죠. 식대. 자, 식대는 우리 회사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죠. 예. 아무 말이 없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과세. 식대 보조금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는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월정액에 포함이 되면 맞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보육수당 입력하겠습니다. 보육수당. 자, 보육수당은 비과세죠. 그래서 2번 비과세. 자, 비과세 감면 항목 코드는 보육하고 육아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육아수당 7번. 예. 7번 육아수당입니다. 확인. 이거 역시 매달 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비과세가 많네요. 연장근로, 차량 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자, 차량 보조금은 이제 20만 원 한도가 있고 물론 식대도 10만 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이죠. 보육수당도. 자, 그러면은 이제 공제 등록을 하러 옆에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공제 등록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기본적으로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7번째 줄에다가 상조회비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의 공제소득의 유형은 거기 1번부터 7번에 보시면 상조회비하고 관련되는 말이 없죠. 기부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0번 무구분이라는 걸 넣어요. 0번 무구분. 그러면서 600번 상조회비의 공제소득 유형을 변경하시겠어요? 확인. 그래서 무구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상조회비 급여에서 공제할 거죠? 1번 여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한다. 상조회비. 자, 그러면 수당과 공제 등록을 마쳤어요. 수당과 공제 등록. 나중에 이제 비과세 감면 설정에 비과세 감면 설정을 지금 한번 미리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달 10일 날까지 세무서에 급여 명세에 관련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그 명세서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급여 총액에 기입되는 건 급여 총액에 표시되는 금액 중에서 빠지는 게 여기 지급 명세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그 식대 보조금 10만 원 비과세 공제 한도 금액 10만 원 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지급 명세에서 빠집니다. 예.
그리고 육아 산전 휴가 요거는 육아 수당이 아니에요. 육아 수당은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 그런데 육아 산전 휴가의 경우는 연 540만 원이에요. 예, 이것도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 명세에서 빠지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 중에서도요. 비과세 중에서도 이 지급 명세서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미리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합계가 안 맞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식대 10만 원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빠진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확인 단추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월 달 급여를 입력을 하겠어요. 여기 귀속연월 1월 구분은 1월부터 11월은 상여가 없으니까 구분은 1번 선택하겠습니다. 구분은 1번 급여. 자, 우리 회사는 급여 지급일이 언제냐 보니까 매월 25일 날이 급여 지급월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급일을 2020년 1월 25일로 입력해 주세요. 1월달 급여는 2020년 1월 25일 날 지급한다. 자, 그러면 우리 사원 등록한 사람들 4명 중에 3명만 일단 나타나는 이유는 한 사람은 중도에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1월 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근무 중인 사람 3명만 일단 명단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김현철 씨부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1001번 김현철 씨의 기본급부터 한번 여기서 입력해 볼까요? 450만 원이죠. 4500 플러스 엔터. 직책수당이 있죠.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엔터.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네, 아무런 수당이 없고, 네, 상조회비 2만 원 입력해야죠. 상조회비는 오른쪽에 있어요. 공제사항, 여기 오른쪽이 공제 항목, 왼쪽은 급여 항목. 공제 항목이 따로 있죠. 네, 여기에 상조회비 2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비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과세소득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본급 450에다가 직책수당 50만 원. 그래서 한 사람 거 입력을 끝냈습니다. 다음 성동일 선택하시고요. 성동일 씨 기본급부터 입력해 볼까요? 330만 원. 3300 플러스 엔터. 직책수당 30만 원. 300 플러스 엔터. 연장근로 없고 차량 보조금 30만 원. 300 플러스 엔터. 식대 10만 원. 100 플러스 엔터. 보육수당 없고 상조회비 만원. 오른쪽에 상조회비 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성동일 씨 밑에 보겠습니다. 성동일 씨의 과세는 370만 원이에요. 어떻게 370이냐? 기본급 330, 직책수당 30, 차량 보조금 중에서 10만 원은 과세. 그래서 370. 비과세 30입니다. 30은 차량 보조금에서 20과 식대 10만 원. 그래서 30. 그래서 400만 원 중에서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런 거 공제하면 41만 720원. 그래서 차인 지급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현재 두 사람분의 합계는 오른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2명 거 입력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한 명 입력하면 오른쪽은 회사 전체 것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사람 노현주 입력하겠습니다. 자, 노현주 기본급 270만 원.
직책 20만 원,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 보조 20만 원, 식대 10만 원, 보육 10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상조 회비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현주 씨 거를 보았을 때 밑에 하단을 보면 과세가 310만 원인데 기본급 270에다가 직책수당 20 더하고 그러면 290이죠. 나머지 20만 원은 뭐냐면은 연장 근로가 과세죠. 연장 근로가. 왜 그러냐면 노현주 씨는 사원 등록에 가서 볼까요? 노현주 씨는 생산직이 아니죠. 생산직 여부에서 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생산직이 아닌 사무관리직의 연장근로수당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서 310만 원이고 비과세 40은 뭐가 적용됐느냐? 차량 보조금 20에다가 식대 10만 원에다가 보육수당 10만 원 해서 40만 원이 비과세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명분 합계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까지 똑같잖아요. 이게 11월까지 지금 보면은 우리 급여 대장이 1월부터 11월까지 똑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11월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귀속연호를 2월로 지금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1번 급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팝업창이 하나 딱 나옵니다. 전월 데이터가 있는데 복사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됩니다. 재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복사 후 재계산 되도록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네. 복사 후 재계산 클릭합니다. 그러면 2월 25일로 입력이 다 끝났어요. 네. 여기 재계산은 전체 사원의 재계산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전체 사원을 체크해 주시고 밑에 확인. 재계산합니다. 확인. 2월달 급여 다 입력했습니다. 3월도 입력해 볼까요? 3월도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또 3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똑같아요. 복사 후 재계산. 그리고 밑에 확인해 주십니다. 3월달 급여 줄 때 급여 자료 입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월도 복사하겠습니다. 4월 구분은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4월 입력 끝났습니다. 5월도 하겠습니다. 5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6월로 가겠습니다. 6월 선택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6월부터는 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는 복사가 잘 됐습니다. 이진섭 씨 자료를 클릭해 보면 비어 있겠죠. 이분은 6월 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급여 대장을 보고 6월분 이진섭 씨 자료를 이제 여기다 입력해 줄까요? 자, 지급액이 기본급이 170,
직책 수당 10만 원, 연장 근로 30만 원, 차량 보조 없고 식대 10만 원, 보육 없고 경조비 만원. 오른쪽에 상조회비, 경조비란다. 상조회비 만원. 자, 그러면 이진섭 씨 거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과세가 180, 기본급 과세고 직책수당 과세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80입니다. 비과세 40,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이진섭 씨는 생산직이에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고 식대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가 40. 그래서 이 여기 과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의 미달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세소득이 180밖에 안 되니까 납부할 세액은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조금씩 있죠. 노현주 씨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12,470원, 과세소득 310만 원인 경우에 12,47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 이진섭 씨까지 급여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요. 7월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7월 선택하시고요. 구분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합니다. 다음 8월로 갑니다. 8월 구분은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근데 8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 뭐였냐면은 다시 그 교재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5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8월 급여 시에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을 2020년 8월 25일로 입력하시오. 8월 25일 급여 받는 날 퇴사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3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성동일 씨에 대해서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을, 이 중도 정산이라는 건 연말 정산을 퇴사하는 달에 해주는 것을 중도 정산이라고 해요.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외의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등록된 것은 뭐예요? 성동일 씨의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보자. 특별공제가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일단 없는 것으로 했다가, 그러면 성동일 씨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여기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있고 의료비 지출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동일 씨가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중도 정산을 한 경우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지금 현재 회사에 있었던 자료하고 합쳐서 같이 연말 정산을 하면 돼요. 이직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지금 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이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죠. 사업소득하고 이거 합쳐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5월달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무직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환급받을 게 있을 것 같다 하면은 5월달에 소득세 종합신고를 해서 환급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그 이직한 회사에서 2월달에 이 소득하고 합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환급을 받든지,
환급받을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더 내야 될 것 같다 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고요. 자, 그래서 중도정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성동일씨를 선택하시고 여기 20번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퇴사연월일을 2020년 8월 25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급여 자료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계산, 여기 상단에 재계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확인해보면, 또 한번 확인해보면 왼쪽에 성동일씨 사원명에 파랗게 이렇게 보이죠? 중도 퇴사, 파란색으로 중도 퇴사라는 얘기죠. 중도 퇴사자 정산 나오죠? 여기 기본급에서 엔터 치면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상단에 있는 요 단추. 여기에 성동일 씨가 가로 속에 중도 퇴사자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재계산을 안 눌러. 확인을. 네. 아니요, 그냥 이미 돼 있는 거죠. 확인 또 한번. 네, 중도 퇴사자 떴죠? 네, 이거 누르세요. 그렇죠. 네. 중도 퇴사자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까 사원 등록에서 퇴사 날짜 입력하고 급여에 와서 저기 중도 퇴사자 정산 누르면 뜹니다. 재계산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부양가족 명세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성동일 연말정산에도 이게 나옵니다. 정산 명세라는 게 이제 연말정산에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성동일 씨 총 급여가 2,960만 원이다. 이거.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식대 보조금하고 차량 운전 보조금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20만 원하고 10만 원.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969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991만 원이요. 인적공제가 본인 한 명에 부양가족이 2명이 있어가지고 450만 원 인적공제가 들어가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한 거 전부가 이만큼인데 이거 공제 들어가고 건강보험료 납입한 거, 예, 고용보험료 납입한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입한 거 전부 이거죠. 다 소득공제 들어가서 아이고 밑에 보시면 공제 합계가 132만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감 소득 금액이 1275만 2,960원이 되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가면 과세 표준이 1275만 2,960원. 그래서 이것을 세율에 적용하면은 산출세액이 83만 2,944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하니까 45만 8,119원이 나와요. 그 중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15만 원, 한 명이 더 있는데 셋째이기 때문에 22만 4,825원이 되어서 자녀 세액공제를 37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합계가 8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없어요. 왜냐? 산출세액이 83만 2,944원인데 세액공제가 그거를 오버했어요. 여기 45만 8천 원에다가 요거 37만 원 더하면은 83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세금 전부 다 이렇게 환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회사에서 48만 130원을 8월달 급여를 줄 때 더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반영 단추를 눌러볼까요? 아래에서 반영하시면 여기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이 마이너스는 지급해야 될 이 지급액에 더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급액으로 더해져서 세금을 8월 달에 돌려받고 퇴사하시면 된다. 그러면 성동일 씨는 뭐예요? 저기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그 인적 사항만 가지고도 납부한 세액을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환급이라는 것은 기납부한 세액 중에서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돌려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부 돌려받은 것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급여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로 바꾸시고 9분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들어가면 또 한 번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성동희 씨는 이제 9월 달은 빠졌죠. 아까 퇴사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10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10월 급여 선택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누르시고 확인. 10월 급여자료 다 입력했어요. 다음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1월 9분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급여 자료를 다 11달치 급여 자료를 급여 명세표를 다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달은 상여금이 나가는 달이에요. 12월이.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12를 선택하시고 귀속은 12월 9분을 좀 다르게 하세요. 급여 더하기 상여. 그리고 복사하세요. 복사 후 재계산.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급여 더하기 상여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기본급이나 뭐 달라진 게 있으면 한 사람씩 새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지금 하단에 이 표가 바로 12월의 급여 대장입니다. 그래서 김현철, 노현주, 이진섭을 세 사람 거를 이 금액대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자, 김현철 450만 원 기본급 그대로고 상여금만 입력해 주면 돼요. 500만 원. 직제수당 그대로입니다. 상조회비도 그대로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세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현주 선택하시고요. 노현주의 기본급 270만 원 그대로고요. 상여금이 350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 수당 그대로인가요? 22211 네, 나머지 수당 그대로입니다. 공제도 그대로입니다. 노현주 씨는 이번에는 과세가 660이 되겠네요. 다음 이진석 기본급 170 그대로네요. 상여금도 170. 네, 나머진 연장근로 30 그대로네요. 식대도 10만 원 그대로네요. 상조회비도 10,000원 그대로고요. 그래서 12월 달은 이렇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날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여기 구분을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하시고
상여가 없는 달은 1번 급여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달치의 그 급여 대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급여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매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달 세금을 걷었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달 10일 날.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거 작성은 지금 현재는 지시가 없으니까 급여 자료만 일단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어디까지 한 셈이냐? 얘가 끝났나요? 437페이지가 끝이 아니 옆으로 있죠. 네, 수행 결과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작업한 거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가 440페이지까지 있고요. 440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네. 아까 제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하는 거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달 10일 날 이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을 보시게 되면 8월분 급여 및 중도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한번 수행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달 해야 되는 건데 8월달 것만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미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소득관리에 맨 밑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하시고 귀속기간 8월로 8 엔터 뒤에도 8 그 다음에 지급기간으로 넘어갔죠? 그것도 8월 지급도 8월에 했으니까 요렇게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매월 10일 날 하는 게 정기신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4명의 세금이 계산됐고 총 지급액이 1,400만원. 여기 총 지급액에는 식대 10만원하고 그리고 차량 보조금 20만원 요건 빠져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소득세 총액이 19만 320원이 나옵니다. 4명분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중도 퇴사자가 있었어요. 중도 퇴사자.
그래서 중도 퇴사자가 환급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46,520원. 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징수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마이너스 246,200원입니다. 자, 전월 미환급은 없을 것이고요. 기환급 신청 없고, 그래서 당월 발생한 환급세액이 246,200원이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이 246,200원은 차월로 2월 시킵니다. 환급액을. 자동으로 2월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8월 달에 퇴사자가 발생해가지고 환급세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9월에는 또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매달 환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환급액이 발생한 것은 다음 달로 2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월 달에는 세금 그냥 납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납부 안 하면 되는 거고, 요것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단에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저장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한 내용이 바로 이 페이지, 이 내용과 똑같죠? 수행 팁을 한번 볼까요? 총지급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였다.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4명에 1,4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총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져 있다 이겁니다. 비과세 식대 10만 원과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20만 원이 여기에 빠진 거다.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이 되죠. 우리는 중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도 퇴사자 1명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직 사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수당 등록, 공제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수행했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해서 상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용직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일용직 사원에 대한 거. 그래서 일용직은 급여자료가 달라요. 상용 근로자하고 같이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등록이 따로 하단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